여러분,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뉴스 한 줄짜리 소동이 아닙니다. 중국이 드디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뽑아들었는데 그 끝이 지금 일본의 목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일본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직격탄을 맞거나 아니면 전례 없는 대폭등의 기회를 맞이할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로 중국의 발을 묶으려 하자 중국은 자원 배동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일본이 멈추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그리고 중국이 잠가버린 그 원자재 밸류체인에서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 단순히 뉴스를 읽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방패와 수익률을 뚫어낼 창이 무엇인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내년 수익률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입니다. 여러분, 경제와 기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일본향 수출 규제 리스트 보셨나요? 갈륨, 게르마늄을 넘어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싸움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전포고죠. 오늘 우리는 거시경제적 배경부터 섹터별 현황, 투자 전략까지 아주 깊게 들어갈 겁니다. 먼저 중국이 왜 하필 지금 일본을 정조준했는지 그 검은 속내를 파헤칠 거고요. 이어서 일본의 핵심 산업이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증시의 어떤 종목이 반사이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지, 반대로 어떤 기업이 공급망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게 될지 섹터별로 아주 딥하게 들어갑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일본인가 하는 점이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중국은 일본의 목줄을 먼저 죄기 시작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을 맞춘 국가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재를 뿌렸죠. 중국 입장에선 너희가 우리 첨단 산업의 미래를 막아? 그럼 우리는 너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를 막아버리겠어? 라는 식의 보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규제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급소 찌르기예요. 일본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 로봇공학, 그리고 하이엔드 가전의 핵심은 결국 정밀 제어와 효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히토류 연구 자석이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장비를 안 팔면 중국은 공장을 늦게 지으면 되지만 중국이 히토류를 안 팔면 일본의 자동차 공장은 아예 멈춰서야 합니다. 이건 판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제 안보가 중국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된 형국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공급망 마비로 납기일을 못 맞추고 제품 단가가 치솟을 때 글로벌 시장의 구매자들은 어디로 고개를 돌릴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옆 동네 일본과 가장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중국이 휘두르는 칼날이 왜 일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무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바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대일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2026년 1월 중국 상무부가 전격 발표한 이 조치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통관 지연 정도로 일본의 간을 봤다면 지금은 아예 법적 금지라는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용도 물품은 겉으로는 민간용이지만 언제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히토류, 갈륨, 게르마늄 같은 핵심 광물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이죠. 하지만 그 정밀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제조 기술과 원재료의 9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재료라는 벽돌이 없으면 성을 쌓을 수 없는 구조예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타는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입니다. 이게 생소하시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막을 입힐 때 쓰는 핵심 화학 물질인데 일본이 전 세계 주요 공급처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반도체 장비 안 팔아? 그럼 우리는 너희가 우리 시장에 파는 화학물질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가진 광물은 안 줄 거야 라며 일본의 목을 양쪽에서 조르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공급망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네츠 화학 같은 글로벌 소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급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우리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 증시는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의 역습입니다.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시 우리는 소부장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중국이 일본산 소재를 거부하면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미 일본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분야의 동진 세미캠이나 경인양행, 에칭가스 분야의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중국 파운드리 시장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K컨슈머와 관광 섹터의 부활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유커들이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한국입니다. 실제로 2026년 초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시세이도 같은 일본 브랜드를 사던 중국 소비자들이 다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주와 여행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혈관에도 중국산이라는 피가 너무나도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중국이 일본만 골라 때린다고 공언했지만 그 불꽃이 언제든 우리에게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곳은 2차전지 섹터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응급자의 원료인 흑연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그 레이더망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물량도 훑고 지나가게 됩니다.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수출 허가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배터리 공장들은 비상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범용 반도체 가스 및 특수 화학 물질입니다. 첨단 소재 국산화를 칭찬했지만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원료는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과의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며 공급망의 무기화 강도를 높인다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점유율을 뺏어오기는커녕 내 물건 만들 원료 구하러 다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단순히 일본 관련주를 찾는 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거나 자체적인 자원 광산을 확보한 기업들 혹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 중국 의존도는 낮추고 있는 성길하이텍이나 에코프로 CNG 같은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봅니다. 2019년 한일 경제전쟁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일본이라는 소재 강국과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자원 패권국과의 싸움입니다. 소재는 기술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자원은 땅에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리스크가 훨씬 더 근원적이고 위협적입니다. 또한 지금은 미일 대 중러라는 거대 블록 간의 경제안보 전쟁입니다. 증시의 불확실성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는 공포에 의한 투매를 지나 테마주의 급등 그리고 실질 수혜주의 선별적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실질 수혜주를 가려내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진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필승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을 가졌는가? 일본 제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징 소재나 정밀 광학 부품 기업을 주목하세요. 둘째, 원자재 가격 전가력이 있는가?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나 고객사에게 넘길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해지가 되어 있는가? 중국의 영향권 바뀐 동남아, 인도 혹은 북미 지역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해둔 기업들은 이번 국면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일본의 핵심 산업이 묶이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뺏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우리도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다변화 여부에 따라 수익률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셋, 테마주의 당위 급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짜 실적이 찍힐 종목을 선점하십시오. 투자는 결국 남보다 한 발 앞선 해석의 싸움입니다. 모두가 일본의 위기를 걱정할 때 여러분은 그 위기 뒤에 가려진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오늘 다룬 섹션별 유망 종목 리포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서 공부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더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머니페이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